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위 싸움, 그리고 삼성전자 목표가 67만 원 상향. 이 두 뉴스는 따로 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하이닉스의 HBM 프리미엄과 삼성전자의 체급, 실적, HBM과 반전을 다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폭락장에서 크게 흔들렸지만 곧바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삼성전자 재평가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밀린 종목으로 끝날지 아니면 목표가 67만 원 논쟁까지 이어지는 진짜 대장주 반격으로 갈지 이번 주말 기준으로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위 경쟁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을 넘어섰을 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반응이 나왔습니다. 25년 넘게 이어진 삼성전자 대장주 체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죠. 그만큼 하이닉스의 HBM 프리미엄은 강했습니다. AI 메모리의 중심에 하이닉스가 있고 엔비디아와 장기 공급 계약, HBM 고마진,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을 붙였습니다. 이 흐름은 당연합니다. 시장은 지금 과거처럼 회사 규모만 보고 대장주를 정하지 않습니다. AI 시대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회사, 가장 높은 ROE를 보여줄 수 있는 회사, 글로벌 고객사가 먼저 찾는 회사를 새로운 대장주로 평가합니다. 그 기준에서 하이닉스가 강하게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삼성전자의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이닉스가 시총 1위를 가져간 뒤 시장에는 단기 과열 부담이 커졌고 폭락장에서 두 종목이 같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반등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10% 가까이 급등했고 다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순위 복귀가 아닙니다.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의 체급을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이닉스는 HBM 프리미엄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D램, 낸드, HBM, SSD, LPDDR,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AI 인프라 전체에 걸쳐 있는 회사입니다. 시장이 폭락 이후 다시 계산해보니 삼성전자를 그냥 하이닉스에 뒤처진 회사로만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가까워진 겁니다. 저는 이번 시총 1위 탈환이 삼성전자의 자존심 회복이 아니라 시장 프레임 변화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목표가 상향 뉴스가 붙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59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이 이어졌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그냥 높게 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표가 상향의 근거가 실적과 공급 계약, HBM4 ROE에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하이닉스보다 모멘텀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 묻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장기 공급 계약이 실제로 마무리되면 어떻게 될까? 범용 메모리 가격까지 강하게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 성과급 충당금 부담이 예상보다 줄고 2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들이 붙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단순한 반등주가 아니라 재평가 종목이 됩니다. 노무라가 목표가를 올린 핵심에는 2분기 실적 전망이 있습니다. 성과급 충당금 부담이 기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상향됐습니다. 이건 단기 비용 이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계는 꽤 중요한 재료입니다. 왜냐하면 폭락장 이후 시장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건 실적이 흔들렸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급락했는데 실적 전망까지 같이 내려가면 그건 위험한 하락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크게 흔들렸는데 실적 전망이 오히려 올라가면 시장은 다시 계산합니다. 이 가격이 너무 싸진 것 아닌가? 이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반전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이번 반등이 단순히 낙폭과대 반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실적 전망이 받쳐주면 반등은 훨씬 오래 갑니다.
다올투자증권이 제시한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주요 고객과의 LTA,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이 마무리 단계로 보이고 범용 제품 가격도 경쟁사 대비 강하게 협상됐을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메모리 회사의 가장 큰 약점은 사이클 변동성이었습니다. 좋을 때는 돈을 많이 벌지만 공급이 늘고 가격이 꺾이면 실적이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장기 공급 계약이 확대되면 이 구조가 달라집니다. 고객사가 몇 년 단위로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도 일정 수준에서 잡히면 실적의 예측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고객들은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HBM뿐만 아니라 서버 DRAM, 기업용 SSD, 고성능 메모리까지 안정적 공급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계약 구조에 들어가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예전의 단순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공급망 핵심주로 다시 볼 가능성이 큽니다. HBM4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한동안 하이닉스보다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시장은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의 할인율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HBM3E에서 얼마나 늦었느냐보다 HBM4에서 얼마나 다시 들어오느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HBM4는 단순히 메모리 적층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고객 맞춤형 설계, 패키징, 수율 안정화까지 모두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기회와 숙제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숙제는 빠른 인증과 양산 신뢰 회복입니다. 기회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가진 회사라는 점입니다. HBM4에서 삼성전자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의 진짜 배경도 결국 이 HBM4 반전에 있다고 봅니다. 시총 1위 경쟁도 다시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어섰던 건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건 삼성전자의 끝이라기보다 삼성전자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시장이 알려준 사건에 가깝습니다. 하이닉스는 HBM으로 증명했습니다. 높은 마진, 강한 수요, AI 메모리 병목을 잡은 위치로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다른 방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HBM4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범용 메모리 가격 강세를 실적으로 연결하고 장기 공급 계약으로 실적 안정성을 높이고 파운드리와 비메모리에서 하방 리스크를 줄이는 흐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붙으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다른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HBM 프리미엄이라면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인프라 전체의 체급 프리미엄입니다. 저는 앞으로 시장이 이 두 프리미엄을 비교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쟁은 승자 하나를 고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장세가 커질수록 두 회사가 모두 시장 중심에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프리미엄의 성격이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HBM 수익성, 엔비디아 공급 AI 메모리 병목이라는 날카로운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전체, 낸드, SSD, LPDDR, 파운드리, 패키징, 그리고 자사주와 대규모 투자까지 포함한 넓은 체급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총 1위가 왔다 갔다 한 건 시장이 두 회사를 다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폭락 이후 첫 반등장에서 삼성전자가 더 강하게 돌아왔다는 건 삼성전자 쪽에도 다시 돈이 붙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흐름이 주말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번갈아 주도하겠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다시 시장의 중심축으로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자사주 매입 기대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조만간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자극됐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에게 강한 신호입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겠다는 건 현재 주가를 방어하고 주주 환원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폭락 직후 이런 재료가 나오면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달라집니다. 하락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실적
실적과 수급 명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두 가지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실적 전망 상향이라는 명분, 자사주 매입 기대라는 수급 명분. 이 조합은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 반등을 단순한 하루짜리 반등으로 끝내지 않고 35만 원 안착, 이후 40만 전자 재도전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직선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야 할 이유는 분명히 많아졌습니다. 제2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도 삼성전자 장기 재평가의 중요한 재료입니다.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지방 반도체 투자 계획을 논의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방 투자 뉴스가 아닙니다. 반도체 수요가 너무 커져서 용인 클러스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에는 땅도, 전력도, 용수도 한계가 있습니다.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 커진다면 새로운 생산 거점과 인프라 확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이 뉴스는 삼성전자의 장기 성장 스토리를 강화합니다. 주가는 단기 실적에도 움직이지만 대형주는 장기 투자 사이클에도 크게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HBM과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위해 새로운 반도체 거점을 확장한다면 시장은 이 회사를 단순한 메모리 반등주가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으로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저는 이 클러스터 재료가 삼성전자 주가의 중장기 바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HBM 인재 전쟁도 같은 흐름입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는 한국 엔지니어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론, 중국 업체들까지 한국 반도체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HBM은 설계만 잘한다고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실제로 양산하고 수율을 안정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납품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한국 기업들에 쌓여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엔지니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뉴스는 삼성전자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재 유출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삼성전자가 가진 기술 인력과 양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보여주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HBM4 시대에는 사람이 곧 경쟁력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인재를 지키고 연구개발 환경과 보상 체계를 정비하면 HBM4 반전의 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는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세 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는 폭락 이후 대장주 복귀 구간입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폭락 다음 날 강하게 반등했고 시총 1위도 다시 되찾았습니다. 이 구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 재평가 구간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메모리 가격,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전망, 장기 공급 계약, HBM4시 출하 확대가 연결되면 시장은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를 다시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목표가 재평가 구간입니다. 목표가 67만 원이 당장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삼성전자의 상단을 예전보다 훨씬 높게 보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35만 원 안착 이후 40만 전자 재도전 흐름으로 가고 HBM4와 실적 확인이 붙으면 50만 원 이상 목표가 논쟁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비메모리 사업은 아직 부담입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확실한 회복을 보여주지 못하면 목표가 상향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HBM4 기대가 너무 빠르게 주가에 반영됐는데 실제 고객 인증과 양산 확대가 늦어지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아직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 리스크보다 반전 재료가 더 커지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전까지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지만 하이닉스보다 덜 선명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시총 1위 탈환, 목표가 상향, 실적 전망 개선, 자사주 매입 기대, HBM4 제2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재료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이 조합이면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급하게 던질 구간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폭락장에서 흔들렸지만 곧바로 대장주 복귀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보유자는 이 흐름을 단기 반등으로만 보지 말고 재평가 시작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흔들림은 나올 겁니다. 마이크론 실적, 미국 PCE, 외국인 수급에 따라 장중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40만 전자 재도전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보유자는 급등한 날 따라 팔기보다 삼성전자가 35만 원 부근을 지지하고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흐름을 기다리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 계획이 구체화되고 HBM4 관련 뉴스가 이어지면 삼성전자 보유 전략은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무리하게 고점 추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관심권에서 빼면 안 됩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하락장 이후 가장 먼저 다시 살아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종목은 눌림이 나올 때마다 다시 매수 대기자들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진입자는 토요일 이후 다음 주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눌리는 구간을 기다리는 전략이 좋습니다. 특히 34만 원대 위에서 가격을 지키고 마이크론 실적 이후 미국 반도체주가 회복하고 자사주 매입 기대가 구체화되면 그때는 분할로 따라붙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단순히 싸서 사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다시 대장주로 보는 종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저는 신규 진입자에게 삼성전자는 다음 주에도 계속 1순위 관심 종목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금 보유자에게도 삼성전자는 다시 중심 후보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랠리를 놓친 분들은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들어가고 삼성전자는 덜 선명해서 망설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폭락과 반등을 거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위치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이닉스는 여전히 강한 HBM 대표주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더 넓은 AI 반도체 인프라 대표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가 다음 주 다시 흔들릴 때 공포로 보지 말고 기회로 봐야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35만 원 안착 흐름을 만들고 마이크론 실적 이후 반도체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 반등을 시작으로 다시 시장의 기준 종목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번 삼성전자 영상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에 밀려난 종목이 아니라 다시 시장이 재평가하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하이닉스가 HBM 프리미엄으로 시장을 흔들었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체급, 실적, 자사주, HBM4, 장기 공급 계약,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앞세워 다른 방식의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단기 변동성을 거치더라도 다음 흐름은 40만 전자 재도전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HBM4 출하 확대와 LTA, 자사주 매입 계획이 구체화되면 시장은 50만 원 이상 목표가 논쟁을 더 크게 만들 겁니다. 67만 원 목표가는 지금 당장 찍는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삼성전자의 상단을 다시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끝난 종목이 아니라 다시 대장주 프리미엄을 되찾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자주 사이드카가 걸리는 시장이고 불과 1년 만에 코스피는 역사적인 급등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국민주도 과거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승폭을 보여줬고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은 그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가 10%만 빠져도 시장 전체가 폭락이라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 하락조차도 공포가 아니라 과열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장세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시장을 보면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장세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장비주, 소부장, 그리고 미국 나스닥 주도주까지 돈이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 예전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오르는 종목은 상상 이상으로 오르고 조정도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바로 파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지금 시장의 주도권 안에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그리고 조정 이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지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구간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AI 폭등장의 한복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항상 산업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조정도 더 자주 나올 수 있고 버블론과 신중론도 훨씬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히 종목 하나를 맞히는 것보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다음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늦게 보는 게 더 아쉬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AI 주도 장세는 개인 투자자에게 몇 번 오지 않는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큰 만큼 흔들림도 크고 잘못된 종목을 잡았을 때의 리스크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전자책 코스피 8,000내 시대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시간 내셔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많이 오른 시장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금융위기급을 넘어섰고 주도주의 상승폭도 과거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예전 기준으로 너무 올랐다고만 보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 반대로 너무 무섭다고 흔들릴 때마다 팔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장세의 기준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중 최근 부자 반열에 오른 50대 이하 신흥자산가, 이른바 K2밀리가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자산을 키우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키우는 흐름이 강했다면 지금은 주식과 ETF, 글로벌 자산, 성장 산업에 빠르게 올라탄 사람들이 새로운 부자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이 수익을 실현했고, 동학개미 전략이 외국인 추종 전략을 앞섰고, 신흥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부동산보다 주식과 ETF를 더 효율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예전처럼 좋은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과를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그 신호를 다시 보여준 종목입니다. 시총 1위를 되찾았고, 목표가 상향이 붙었고, 실적 전망이 올라갔고, HBM4와 장기 공급 계약 기대가 살아났습니다. 단기 흔들림은 있겠지만 그 흔들림은 끝의 신호가 아니라 다시 40만 전자를 향해 올라가기 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